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가스 공급을 일주일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러시아 국영회사 가스프롬이 점검 작업을 위해 잠시 가스관을 중단한다는 것이었지만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 가스관 중단이 시진핑과 푸틴의 회담 이후에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시진핑 주석은 푸틴과의 회담 이후 러시아의 핵심 이익을 지지한다고 언급하면서도 격동하는 세계에 안정을 주기 위해 대국으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전쟁을 종료하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시진핑과 푸틴 사이의 긴장 관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는 중국으로 가는 가스관을 일주일 동안 잠가버렸습니다. 푸틴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 예상된 결과입니다. 제주는 러시아가 넘는데 돈은 중국이 챙겼다는 사실이 얼마 전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중국이 러시아산 가스를 저렴하게 사서 유럽에 되파는 등 러시아발 에너지 특수를 노리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가 마비됐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난이 심각한 와중에도 러시아 편에선 중국은 가스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가스 중개업으로 이득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중국은 러시아에서 LNG를 무려 23억 9천만 달러어치나 수입했습니다. 이 같은 수입액은 전쟁 전에 비해 3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주요 도시의 봉쇄가 늘면서 자국 내 소비량이 줄었는데도 왜 이렇게 가스 수입을 늘렸을까 의문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에 1억 6,400만 달러어치, 동남아시아에 2억 8,400만 달러어치나 판매해 무려 2배가 넘는 수익을 남겼습니다. 러시아가 가스밸브를 잠궈 천연가스 공급이 줄어든 유럽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재생에너지 분야로 눈을 돌렸고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돈을 번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제품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제주는 러시아가 넘고 이득은 왕서방이 챙겼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푸틴은 이득만 챙기면서 도와주지는 않는 중국을 향해 가스관을 잠그며 신경질을 낸 것입니다. 요즘 푸틴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중국, 인도에 이어 이제는 동남아 국가들조차 푸틴을 손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린 푸틴은 부족한 병력을 메울 동원령을 내리는 무리수를 두었는데요. 그런데 이 동원령은 푸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얼마 전 푸틴의 정적인 니발리 측의 기자들이 푸틴의 오른팔인 크렘린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아들 니콜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드미트리에게는 전략 로켓군에서 복무한 32세의 아들 니콜라이 페스코프가 있는데 기자들이 니콜라이에게 당신이 징집 대상이 되었다고 장난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고위층이자 다이아 수저라 할 수 있는 니콜라이의 반응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기자는 동원 병무청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러시아 공공서비스 포털 사이트와 서면으로 동원령 소집 영장이 발송되는데 왜 지금까지 연락을 안 했느냐며 니콜라이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병무청으로 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당황한 니콜라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다시피 내일 10시까지는 못 갑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니콜라이 페스코프인 거. 거기 제가 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어쨌든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차원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니 아빠 찬스를 쓰겠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크렘린 대변인의 아들이라면 누구보다 전쟁터에 나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할 텐데 이렇게 고위층의 아들이 징집을 회피하는 상황. 지금 러시아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의 민심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떨어졌는데요. 러시아 전역에 30만 명을 동원하겠다는 동원령이 내려진 당일 무비자로 갈 수 있는 튀르키예로 탈출하기 위한 비행기 예매가 폭주했고 러시아 대탈출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해도 푸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못했던 러시아 국민들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번에 내린 동원령은 예비군 대상 부분적 동원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터에 가기 싫은 러시아 젊은이들은 전국 곳곳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고 돈 있는 집 아들들은 아예 해외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날 모스크바에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아르메니아 예레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아제르바이잔 바쿠 등의 직항편은 모두 매진됐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5개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4개국이 러시아 관광객 입국을 불허하기로 했고 이 때문에 육로를 통해 러시아를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비행기 예매로 몰린 것입니다.
이미 튀르키예 항공의 웹사이트에서는 앞으로 3, 4일 동안 모스크바에서 튀르키예로 향하는 비행기편을 구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약 184만 원 선이었던 모스크바발 이스탄불행 비행기표의 최저가는 이미 398만 원, 2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다른 튀르키예 항공사인 페가수스 항공도 이스탄불행 비행기편이 오는 24일까지 매진됐다고 공고했습니다. 러시아에서 400만 원에 가까운 탈출용 비행기 티켓을 구할 수 있는 젊은이는 고위층 자녀 등 여유 있는 집이나 가능할 뿐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영국의 BBC는 이번 동원령이 러시아의 젊은 전문직들의 탈출을 촉발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이런 사태를 미리 예감한 러시아의 의사 및 과학자들은 러시아 대탈출을 실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한 달간 러시아의 의사, 과학자, 은행가, 컴퓨터 전문가 등 핵심 인력 30만 명이 러시아 밖으로 이주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32세였고 80%가 고학력자였습니다. 이것은 볼셰비키 혁명 이후 최대의 이주였습니다. 이러한 핵심 인력의 이탈로 인해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도 국가 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탈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동원령이 내려진 날 폭풍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구글과 러시아 검색 사이트의 얀덱스에서는 팔 부러뜨리는 방법, 징병을 피하는 방법 등의 검색이 크게 늘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러시아에서 입대를 회피하기 위한 뇌물은 성행했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동원령이 내려진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체 예비군 2,500만 명 중 30만 명이 될 예정인데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모스크바, 상페테르부르크, 시베리아 등 38개 도시에서 벌어졌고 시위대 중 1,300여 명은 체포됐습니다. 시위대에서 평화주의 상징을 가슴에 달고 있던 학생 바실리 페도로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한다. 나는 평화를 지지하며 전쟁에 동원돼 총을 쏘고 싶지 않다. 한 러시아 주민은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는데 이미 경찰이 다수를 체포한 것 같다. 이 정권은 젊은이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동원 대상자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고 러시아 국방부는 동원 대상에 대학생과 징집병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결국 대학생 등 부유층의 자녀들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전쟁 초에도 그랬듯 또다시 시베리아 등 러시아 외곽 극동 지역의 젊은이들이 동원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뉴스위크는 이르쿠츠크, 울란우데, 하바롭스크, 야쿠츠크 등 러시아 극동의 시위를 집중 보도했는데 하바롭스크의 레닌 광장에서 한 시위자는 전경을 향해 푸틴과 당신을 위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했다고 합니다. 영국 BBC 방송은 푸틴 대통령의 군 동원령 발표에 러시아 주식시장이 급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이날 러시아 대표 주가지수인 모엑스 지수는 개장 직후 한때 9.6%나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푸틴은 핵무기 사용까지도 시사했고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뻔뻔하게 유엔 헌장을 중대 위반했다고 비난하면서 핵무기 사용은 자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성공했지만 아직은 전세가 바뀌었다는 판단은 이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정 나라들의 군사 지원이 영향을 미쳤거나 앞으로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쟁 승리를 위해 한국과 튀르키예 등이 더 많은 무기 지원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는데 최근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거 구입하는 등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한국의 무기 지원을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